먹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이사말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 가결되고 첫 시간인데 우리 네. 윤 실장이랑 네. 이 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해야 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의 혐의를 쓸 정도로 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오는 이런 이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이제 기소인 거죠. 말하자면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기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분이 했던 행위하고 지금 계속되는 그 언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언행이 있는데 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식 단어로 표현하자면 즉각 직무정지. 둘 다가 있는데 첫 번째도 엄중하지만은 저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특히 여권에서 별 말이 없던데 야권도 이제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시장,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외교가 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탄핵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상태가 가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듯 하는. 그리고 국방장관 대리랑 뭐 합참이랑 이런 데서 잘못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불안, 미국과의 관계 악화, 안보 이런 거. 거기다 안보 부분. 또 무슨 명령을 하면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12일에도 그 담화문에서 했던 것을 보면은 뭐 다 이게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계속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14일에 탄핵이 안 됐으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내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이제 위배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를 판단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나왔지만은 탄핵 말고 그 다른 방법이 있느냐, 탄핵과 하야. 근데 하야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가 구속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외교적으로 볼 때는 그게 최악이다. 오히려. 아니, 탄핵이 되면은 이 헌정 질서가 이어지고 권한 대행이 있고 이 질서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돼버리면은 그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옥중 결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최악이란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탄핵을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결됐다. 아유 난리가 나. 저는 부결됐으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 오히려 가결됐으니까 그 다음 날인가 뭐 사퇴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부결됐으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한 일주일을 버틴 게 이게 뭐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비판이 좀 오락가락했다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에 탄핵이 안 된다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이제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 여론의 질타를 다 맞아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컨대 진보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탄핵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강명구 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비판한 거 봤습니까? 가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싹 가려졌으면은 감당이 됐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윤 실장이 앞서도 그런 얘기들, 탄핵을 안 했을 때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답을 못 해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방송이라든지 뭐 의총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을 좀 끌어보고 뭐 최소한 몇 달은 끌고 이재명 20 나오고. 근데 평소에 늘 경제와 안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국제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정상 외교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경제 정책은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 답이 있었으면은 예. 저 같은 사람도 뭐 내가 동의는 못하지만은 이해되는 면이 있구나. 예. 또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네 했을 건데 그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더 광화문 쪽으로 가면은 선관위의 관계 곧 이제 다 나올 거야. 예. 뭐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제 조경태 의원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하고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 그럼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썼던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 분위기가. 당 분위기가 뭐 박근혜 트라우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이 예. 계속 바뀌어왔던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소금물 이론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예, 기억하실 건데 선거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연달아서 예.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영남권이라든지 이쪽은 온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데 예. 이른바 강성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떤 메커닉스냐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당원들의 상당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정치인은 그 지지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라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도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비중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왜냐? 예. 국민의힘 지지자가 줄어들 거니까. 지금 뭐 탈당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보도 있었어요. 이 지지자가 줄어들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뭐 약간 합리적 보수 이쪽부터 떨어져 나가고 네. 나머지는 점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강경 보수만 그렇죠. 남는다. 대통령 직전 지지율이 한 10%, 11% 됐는데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2배 정도 됐었죠. 그게 예. 점점점 대통령 지지율로 수렴한다면은 어허.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하고 예.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층, 뭐 국민의힘 지지층의 탄핵 찬반은 좀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어쨌든 혐의는 더 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뭐 새누리당이지만 내에서 탄핵 찬성하는 비율은 지금이 훨씬 적거든요. 그게 이제 복합적인 것인데 그때 이제 개파로 따지면은 비박 그때는 비박이 뭐 세가 좀 있었던 거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의 분포를 보면은 그때가 지금보다 수도권이라든지 중천권을 여기 비중이 훨씬 높아요. 많았죠 그때는. 민심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 예. 이번에도 보시면은요. 단체장들 어허. 서울시장, 인천시장, 어허. 충북 충남지사도 그 탄핵 표결 전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충남지사 같은 경우 좀 보수적이고 대통령 가까운 분인데 제가 볼 땐 이분들은 민심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저 윤태곤 실장이 조선일보에 쓴 칼럼 네네. 그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됐고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박지원 의원도 네. 그 칼럼을 인용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런 게 쭉쭉쭉 터졌을 때 그 유명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엔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좀 찡하기도 한 게 내가 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냐 자괴감이 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일관적인 메시지는 지금 이게 뭐 루머도 있고 예. 최순실 씨한테 도움을 받은 게 좀 과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내가 부끄럽다, 잘못했다. 이걸 뭐 진영이나 당의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지속적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안고 가겠다. 그렇죠. 그런 식이고 그 탄핵 재판이라든지 뒤에 옥고를 치는 동안에도 거의 약간 묵비권에 가까운 식으로 이야기했고 큰 발언을 안 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 법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제 수감이 됐을 때도 뭐 이제 뭐 살리겠다, 뭐 우리가 뭐 친박이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 뒤에 정치의 이 보수 정치 경랑이 오가는 상황에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정리된 다음에 예.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쳐진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 어허. 오히려 그때 친박 소수 정당이 있었는데 예. 미래통합당이 힘 실어주고 그랬죠.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힘 실어주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게 진영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예.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강경 소수층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보수 진영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과 본인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당이 탄핵의 강이라는 거 건너서 제기하기가 좀 물론 쉬웠는데 그렇죠. 막 지금은 지지고 그렇지 볶고 했지만은 계산해 보면은 3년 만에 합당이고 5년 만에 정권 재창출이에요. 네. 보수 진영이 예. 자기들끼리 싸운 거지. 또 박근혜 대통령 빠져 있으니까 자칭 친박들은 많았지만은 뭐 그거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켜야 된다. 이게 지켜야 된다는 게 예. 연민과 보호로 지킨다기보다 예. 정치적 뜻 같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되는 게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금물 이론하고 겹쳐지면은 예. 매우 악성인 거죠. 아마 지난주에 그런 얘기 윤 실장이 했었던데 한 것 같은데 이 백화점 얘기하면서 네. 문 닫아놓고 가둬놓고 그렇죠. 중진 의원들이 초재선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네.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표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찬성 가결표. 네. 그 가스라이팅이 성공한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좀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되게 오락가락 할 때는 어떤 내 이제 행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탄핵이 맞긴 맞는데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상관없는 분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라는 식으로.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1차 표결 때는 탄핵 소추서가 제가 볼 때 문제가 훨씬 많았어요. 몇 번 지적했지만 뭐 외교 문제도 정책도 뭐. 있고 저 용산 참사 이야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때 탄핵 안 된다고 하는 분 보셨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죠. 예. 그때는 이야기 없다가 두 예. 번째는 오히려 좋아졌는데도 이야기가 그러네.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중진 의원들 그리고 아까 이제 수도권하고 그 분리 문제 예컨대 수도권의 중진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육선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당의 주류는 아니고 뿌리가 다른 사람인데 뭐 그렇죠. 예. 말하자면 겁박은 못 하잖아요. 중진들이. 예. 그러네요. 뭐 네가 뭘 알아? 뭐 예. 정치 해보면 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사퇴를 했고 네, 비대위를 꾸려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반 좀 지났는데 5번째 비대위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비대위에다가 예. 대표에다가 뭐 예. 권한대행 합치면 10명이다. 뭐 제가 이런 기사를 예. 봤어요. 예. 이게 결국은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탄핵이 된 지금도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비대위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김무성, 나경원 뭐 이런 등등 이야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지 않습니까? 예. 전국 예.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은 호흡이 맞는 사람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아주 힘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되면은 야당과 협상도 하고 여론과 이제 직접 맞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한동훈이 이제 있었던 거고 한동훈 네가 막아야지 탄핵 막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여론은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하면 한동훈 압착돼 있었는데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렇죠. 뭐 그런. 싹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요 하루 이틀 보면은 예. 막무가내 이런 표현은 안 좋고 뭐 그렇게까지 막 강성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야당하고 협상하자. 근데 예. 니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약간 이렇게 하자. 역제안도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예. 일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변호인의 자리에 설 것이냐. 이게 되게 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예. 최순실 씨 우린 몰랐다. 다 몰랐다. 응. 몰라서 못 막아서 죄송하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뭐 김무성 당시 대표도 뭐 그렇게 얘기. 네, 그렇죠. 우리도 몰랐다. 그럼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몰랐죠. 몰랐지.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는 막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오죽하면 어허. 야당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라는 에 대해 가지고도 국힘 사람들 상당수는 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뭘 좀 뭐 밝혀야 되지 않냐, 뭘 밝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KBS 뉴스에 재밌는 게 났던데 뭐요? 방첩사에서 미리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전에 뭐 좀 할 수 있는지 봐라.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가 없음이라고 계엄하기 전에 이미 했다는데 방첩사에서 네. 이 당이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아니 잘못한 건 많지만 이건 과하다 수준이 아니라 예. 이번에 오로 정당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예.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탄핵 심판이 되는 게 뭐 한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 그리고 대통령 인용이 된다면은 그다음 대선 6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에 박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형사 재판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투트레고 진행될 거잖아요. 헌재하고 예. 여기서 무슨 포지션을 취할 거냐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물을 거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의 신임 비대위에게 그러니까 탄핵을 그렇죠. 비대위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 국면도 네. 그렇고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네. 자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으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정선거론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그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양곡법 이런 건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뭐 죄가 없다 뭐 그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다 대답을 하려나? 왜냐면 앞서 조경태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탄핵에 반대했으면은 비상계엄도 정당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데 대해서 방향이란 게 꼭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구현하고 설득력이 있느냐 대중의 예. 지지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예컨대 이제 한동훈의 길이 있고 주류 다수의 길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근데 우리 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그게 잘 안 보여요. 전략이. 예. 네. 그러니까 뭐 박성민 대표 같은 분은 뭐 이게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답이 잘 안 보여요. 저 윤태곤 실장의 전략 짜줘도 못 짜줍니까? 지금 아니 국민의힘에. 그 뭐 짜줘도 듣지도 않는다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언제든지 뭔가 이제 되든 안 되든 방법은 찾아야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탄핵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했으면 이 반대한 분들은 또 비대위원장하고 당신들이 알아다 하고 네. 나는 이 보니까 중도층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고 보수층이라도 붙잡아 되겠다라는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십시오. 뭐 한동훈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쫓겨나.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들이 많이 쓰지 잘 버텨가지고 그래도 잘해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야 저거 뭐 소신 지키고 옳다고 해봤자 뭐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라도 뭉쳐지 각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조직은 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혹시 보수의 분열 가능성, 분화 2016년 때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컨대 이런 전화가면 생각입니다. 정계 개편이 자, 되겠죠? 윤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면 정말 안 좋은데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예. 탄핵 심판 과정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에서 뭐가 잘못했는데 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지 예. 라는 식이 주류가 된다면은 그건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 것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보수를 보면 어제 칼럼에서 제가 좀 그렇게 떴는데 별로 뭐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법조, 의료, 언론, 기업 쪽에서의 그쪽에 이제 전통적인 주류 보수, 예. 뭐 사회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지만은 뭐 맞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쪽에 이제 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보수가 있고 좀 격동되는 이제 보수. 지금은 정광훈 목사와 이제 태극기류로 되는 보수가 있는데, 일종의 아스팔트 우파라고 예. 불리는. 근데 점점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자 쪽의 영향력이 커져 왔는데 예. 이걸 문제로 해서 정광훈 목사 어제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대통령 탄핵
당당히 맞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던데 그래요.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은 예.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의 뭐 조금 중도 보수적인 이쪽이 이제 좀 주도권을 잡으면은 예.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야지 미래가 이제 있는 건데 예. 그쪽으로 가면은 글쎄요.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뭐 개혁신당 당원이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가 원래 합리적 보수, 뭐 중도 보수를 지향하잖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럼 개혁신당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 당세가 약한가? 그러게.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의원도 세 명이고. 조기 대선 때 38석 국민의힘 안철수 물론 이 정치적인 이제 국민의당.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력이라 해야 될지 정치적 이제 스킬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이제 이준석 의원이 훨씬 더 현란하고 예. 강점이 있지만 또 묵직하고 예. 대중전 다가가는 거는 안철수 의원 그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역부족이었는데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가 혹시 분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중도 합리 보수와 아스팔트 보수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은 그건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봐요. 독자적으로 뭐 하기는. 어쨌든 결국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매치업이 짜지고 어떤 저 개편이 일어나고 합종 영향이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거겠군요. 뭐 예.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특히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예.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으로 대선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격동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